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13일 세븐브로이 맥주와 본사 이전 등이 포함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븐브로이 맥주는 협약에 따라 제품 확장을 위해 50억 원을 투자하고 20명의 근로자를 추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익산시는 올해 말까지 기업 10곳을 추가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앞바다에 2차 전지 폐수를 방류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 고창어민 천여 명은 14일 새만금 개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2차 전지 폐수 해상 방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만금 개발청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해양 환경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 달 가까이 밤낮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군산에서는 시원한 물 한 모금이 나눔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후원하고 시민이 봉사자가 되는 선순환 나눔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가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13일 세븐브로이 맥주와 본사 이전 등이 포함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세븐브로이 맥주는 협약에 따라 제품 확장을 위해 50억 원을 투자하고 20명의 근로자를 추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익산시는 올해 말까지 기업 10곳을 추가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80여 개 식품 기업이 입주해 있는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익산시는 내년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오는 2026년 2단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25년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완료하고 26년 착공과 함께 2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식품기업 유치 등 클러스터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 이에 시는 13일 수제 맥주 업체 세븐브로이와 본사 이전 등 내용이 담긴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븐브로이는 협약에 따라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본사를 익산 공장으로 이전해 위스키 등 생산 제품 확장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세븐브로이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부지 4천여 평에 50억 원을 투자해 병입시설과 숙성고 등 추가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숙성고가 크게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위해서 익산으로 본사를 옮기고 투자를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시는 투자가 진행되면 20여 명의 직접 고용과 함께 추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오는 11월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입지 여건을 조성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추가 기업 유치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투자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10여 개 식품 기업이 투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기업이 다수 입주하는 등 지역산업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과 2단계 사업 진행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오형욱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기초시설 등급이 당초 계획보다 상향될지 주목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신공항 시공을 맡은 컨소시엄사 측에 활주로 운영 등급 등을 기본 계획보다 상향해 제주공항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항공기를 세워두는 주기장을 기존 계획상 5개에서 11개로 늘리는 설계안도 제안했습니다. 도는 시설 등급이 상향돼도 내년 초 착공하면 오는 2029년 개항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변도시 계획 인구가 4만 명으로 상향됐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수변도시 계획 인구를 기존 2만 5천 명에서 4만 명으로 늘린다는 변경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새만금의 기업 입주가 급격히 늘면서 산업단지 종사자의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변도시는 지난 2020년 12월 통합개발계획 승인 이후 2023년 매립공사를 마치고 11월에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가 군산대 총장 구속에 대해 기소 여부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군산대 교수평의회의 총장 직무대행체제 전환 요청에 대해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수평의회는 총장 공백이라는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교육부에 직무대행체제를 계속해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올해 기업에 공급하는 쌀 품질 향상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기업에 공급하는 쌀 재배단지 4,350헥타르를 대상으로 품질을 높이기 위해 포장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포장심사위원회는 병해충과 작황, 단백질 함량 등을 평가합니다. 시는 올해 CJ와 하림, 보나이F 등 식품기업에 680억 원 상당의 쌀 4만여 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사회적 경제기업에 62억 원 규모를 특례 보증합니다. 도는 우리은행,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특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한 곳당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융자기간은 최대 10년이며 2%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기업은 전북신보가 특례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우리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새만금 앞바다에 2차 전지 폐수를 방류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 고창 어민 천여 명은 오늘 새만금 개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2차 전지 폐수 해상 방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새만금 개발청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해양 환경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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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개발청 앞으로 천여 명의 어민이 몰렸습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 고창 어민 주도로 2차 전지 폐수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겁니다. 논란의 중심은 다름 아닌 외해 방류. 새만금 개발청이 2차 전지 폐수는 염분 농도가 높아 일반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업체가 자체 처리한 뒤 바다에 방류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현행법상 업체가 배출 허용 기용치만 충족하면 폐수를 바다로 방류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53개 항목 외 다른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고 생태 독성 기준도 2차 전지 폐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민들은 폐수가 바다로 방류되면 바다가 오염되고 어민들의 생존권은 괴멸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를 규탄하는 손팻말 물결 앞에서 삭발투쟁도 이어졌습니다. 업체가 배출 기준에 맞춰 바다에 방류해도 문제는 배출 허용 기준. 2차 전지 폐수는 바닷물 염도의 2~3배에 달하는 고농도염이 들어있어 생태 독성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입니다. 때문에 2차 전지 폐수 해양 방류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해양 생태계는 물론 인류의 삶을 지탱하는 튼튼한 기반이다. 2차 전지 오염 폐수의 해양 방류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새만금 개발청은 공동 방류관로 건설을 위한 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 말 환경부에서 고농도염 처리 기준이 마련되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법적 기준에는 그대로 그 처리가 안 된 거는 방류관로 이용 못하게 저희 할 거고 그 기업 내에서 다른 데는 없어요. 기업 내에서 이게 그 법적 처리 기준 된 비상저류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점검할 시스템을 만들어서 문제없게 나가게 만들 거예요. 2차 전지 기업이 몰리는 새만금. 정부의 폐수 처리 대책에 어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 중앙동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250억 원을 들여 청년시청과 익산글로벌문화관, 음식식품교육문화원 등 4개 거점 시설을 조성했습니다. 청년시청은 현재까지 2만 명이 방문했고 지난해 178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또 문화원에 조성된 청년 공유주방은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2년 동안 공간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에 안착하면서 청년 취업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산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해 군산 어가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2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면 양식 분야 시험 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2022년 23명, 2023년 58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정받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가능하고 근무지 이탈이 한 명도 없으면서 고용 어가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올해는 지난해의 2배 이상인 130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군산과 연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법적 사용기한이 다가오면서 현대화 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연도 여객선은 지난 2001년 건조된 이후 오는 2026년이면 최대 법적 사용기한이 끝납니다. 연도 여객선은 낡고 오래된 데다 안전운항 능력이 떨어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대체 여객선 건조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연도 이용객은 지난 2022년 2,500여 명에서 지난해 4,0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사청문회 기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는 것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인사청문 요청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끝내야 하는 것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5일 이내로 바꿨습니다. 이는 기간을 늘려 면밀한 인사청문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익산시가 모현동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주차장 개방과 산책로 조성에 나섰습니다. 시는 5억 원을 투입해 배산보훈공원에 산책로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책로에는 파노라마 가벽과 화단, 관목, 민들레 LED 등이 설치됐습니다. 또 익산경찰서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공원 이용객과 인근 상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밤낮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군산에서는 시원한 물 한 모금이 나눔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8년째 생수 나누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민이 후원하고 시민이 봉사자가 되는 선순환 나눔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35도를 웃도는 올여름. 비 오듯 쏟아지는 땀방울도 아랑곳 없이 봉사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자신의 차량에서 생수를 꺼내 군산 곳곳의 상가 안으로 옮겨놓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특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시잖아요. 또 어르신들이나 우리 아이들 지나 길거리 갈 때 너무나 힘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그마한 이렇게 시원한 물이라도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뜻에서 오늘 저 역시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상가 주인이 꽁꽁 얼린 생수를 가게 앞 아이스박스에 채워 넣으면 오가던 시민들은 부담 없이 집어듭니다. 시민이 후원하고 시민이 봉사자가 돼 시민이 혜택을 받는 선순환 나눔 문화인 군산우물. 제일 큰 보람은 시원하게 물을 마셔주시는 어르신들, 학생들, 퀵 기사님들, 라이더분들을 보시면 그래도 내가 그걸 보면서 얼려놓기 잘했구나, 힘들지만 꺼내놓기 잘했구나, 그때가 제일 보람이 있어요. 너무 더워서 갈증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어르신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이거 드시고 시원하게 더위 식히시는 모습 보면 참 많이 보람찹니다. 지난 2017년 SNS에서 처음 시작해 올해로 8년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만 4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페이스북 군산 스토리가 실천해온 나눔 문화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동별로 거점우물을 만들어 누구에게나 무료로 생수를 나눠줍니다. 군산 우물을 시작한 첫 해의 거점 우물은 24곳에서 지금은 40여 곳으로 늘고 후원금은 3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 그리고 거점 우물을 운영해 주시는 많은 분들, 그 생수를 나르기 위해서 매주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많은 봉사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7월부터 시작해 8월 말이면 끝나던 나눔 문화는 올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9월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길에서 만나는 시원한 물 한 모금,
군산만의 훈훈한 정으로 나눔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전북자치도 교육기관의 연수생들이 체험학습으로 익산의 유적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는 도내 교육기관을 찾는 연수생들이 익산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연간 9만여 명이 찾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육과 체험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지, 용안 생태습지 등을 선호했습니다. 시는 그동안 현장학습 장소로 익산의 장점을 설명하고 교사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기관과 연계를 추진해왔습니다. 민주당 도지사 경선 개입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송하진 전 도지사의 부인과 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송 전 지사의 부인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정책보좌관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전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을 모집한 뒤 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입당원서를 모아 경선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중 바닷물의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를 맞아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군산해경은 오는 20일부터 나흘 동안 대조기 연안사고 위험 예보제에 따른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바닷물의 높이가 최정점인 22일에는 군산 해수면이 기준보다 최고 7.52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해경은 대조기 기간 해수면이 크게 상승하면 내항 물량장의 침수가 우려된다며 해안가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내에 재직 중인 한 교사가 장학사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한 교사는 군산교육지원청 장학사가 갑질을 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교육지원청은 갑질로 여겨질 만한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해당 장학사가 정상적 절차를 통해 민원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해당 장학사와 교사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주째 폭염 경보가 이어지면서 익산시가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는 폭염으로 현재까지 온열 질환자 8명이 발생하고 돼지 3,100마리, 닭과 오리 16,0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28곳의 버스 정류장에 대형 얼음과 생수를 비치하고 취약계층을 찾아가 물품 지원과 건강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또 499곳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00여 건의 방문 전화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남북 농민대회에서 만난 북한 공작원과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 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의 1심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하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한 변론 제기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기일을 다시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당시 하얀 가루를 입수한 경찰은 마약 간이 감정 결과 코카인 양성 반응으로 나옴에 따라 A씨를 체포한 지 일주일 만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 국과수로부터 하얀 가루가 어떤 성분인지 알 수 없다는 결과를 전달받았고 증거 부족으로 A씨의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하얀 가루를 코카인으로 분석했던 기계는 경찰이 올해 초 도입한 마약 탐지기로 경찰은 기계의 분석 오류를 인지하고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로컬 프리즘 시선의 확장을 주제로 제23회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막을 열고 닷새 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임실 필봉농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잡색엑스를 시작으로 우리 소리와 케이팝을 비롯해 폴란드와 이탈리아, 베트남 등 13개 나라 예술가들의 다채로운 공연이 향연을 이어갑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여름축제로 변모한 소리축제는 한낮에는 실내 공연 중심으로
해가 진 뒤에는 야외 공연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폭염 안전 대책도 마련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오형묵입니다. 원광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대학혁신지원사업 2000년도 성과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원광대는 교육혁신 성과 부문에서 A등급, 자체 성과관리 부문에서 B등급을 획득해 109억여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원광대는 학생 전공 자율선택을 위한 학사제도 개편과 학생 맞춤형 상담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와 연계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성과로 이어진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군산시가 연일 30도를 웃도는 한낮 야외 공연을 실내로 옮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24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어린이공원 야외에서 열리는 매직 공연을 폭염이나 비가 내릴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교육장으로 옮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폭염에 대비해 보건소 이동진료반 등 안전을 위한 비상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익산과 군산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기림의 날은 지난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 고 김학준 할머니가 일본 위안부 문제를 최초로 알린 날입니다. 익산시는 14일 오후 4시 30분에 익산역 앞 평화의 소녀상 광장에서 기념식을 갖고 전시회와 시낭송, 추모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군산시는 지난 13일 동국사에서 평화의 소녀상 문화제를 열고 묵념과 현공달의 기림 행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2015년, 익산시는 2017년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고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군산시가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축식을 엽니다. 익산시와 군산시는 오는 15일 솜리문화예술회관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이같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학생 등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사와 식전 공연, 만세 삼창 등이 진행됩니다. 한편 군산 경축식에 참가하는 광복회 전북도 지부 회원들은 행사 이후 은파 호수공원의 독립운동 공적 기념탑을 찾아 참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영화관은 오는 20일부터 5일 동안 아사달공원과 배산체육공원, 선화공원 등 5곳에서 운영됩니다. 영화는 핸섬 가이즈와 파묘, 시민덕기 등 3편이 상영되며 예약 없이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레미콘 협의회가 시청을 방문해 녹색 정원도시 조성에 동참하고자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부금은 사단법인 푸른 익산 가꾸기 운동본부에 기탁된 후 나무 식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군산 안디옥교회는 말복을 맞이해 나웅삼동 독거 어르신 55명에게 맛과 영양이 듬뿍 담긴 삼계탕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삼계탕은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기력 회복을 돕기 위해 군산 안디옥교회 교인들이 뜻을 모아 직접 정성껏 조리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무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21도에서 출발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34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